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10년째 갈등을 빚으며 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흑산공항 건립 문제가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하고 논란 중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다음 달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찬성 입장을, 환경단체는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논란만 있고 결론이 없는 흑산공항 문제.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양측의 쟁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춘 전남 환경운동연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우량 신안군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흑산공항 재심의를 앞둔 입장을 양측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성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기한 이명박 정부가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위해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이 흑산공항 건설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세 개 국책연구기관의 이 건설 불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3번이나 보완하여 제출한 자료의 경제 분석값 역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업 타당성이나 그 자료의 신뢰성 전혀 믿을 수 없고, 또 국회 이정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3차례나 유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중 입찰 담합 비리가 가장 많이 저지른 금호산업하고 포스코 건설로 이루어진 금호 컨소시엄에게 이 수의계약자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격 협상력을 보장하는 특혜를 준 것 같이 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올해 7월에도 잠실 아파트 재개발 사업 비리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와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과의 관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오는 9월 20일 재심의 과정에서는 이 모든 우려와 불신을 정리하는, 그리고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존하고 공항 건설 논란에서 이제 드러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소득 보전 문제를 올바른 정책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으니 이번 재심의도 역시 재심의 결과도 거기에 준해서 투명하지 못한 자료는 부결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박우량 군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96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좀 나아진 건 사실이고, 지금에 있어서 본다 한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제일 기본적인 수요인 목욕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시간, 또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또 가장 소중한 대형 마켓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있어서 전국 어디나 비슷한 시간을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아무리 오지락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대형 병원에 이동했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슈퍼마켓도 1시간 이내면 어디든지 저기 경상북도 청송 산골이나 어디든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이 섬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의 질에 있어서 현격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성 때문에 또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섬은 방치해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하루에 2번만 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한 번 가고 나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합니다. 죽어가야 됩니다.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목포에 오는 데 있어서 현재 보면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철도, 비행기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탈 때는 요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도나 일반 도로를 탈 때는 돈을 안 냅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KTX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5만 몇천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섬 사람들은 목포에서 거기 들어갈 때 딱 배 아니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섬에 대해서 그분들이 삶을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요금, 많은 시간, 적은 배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을 감내하도록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2008년부터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부터 중앙정부의 문턱이 달아지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환경부 반대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재부의 KDI의 타당성 조사 기재부 예산이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부터 울릉도는 비행기장 건설하려고 해도 못했다. 신안군에서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연구기관에다가 맡겨서 그 결과를 갖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KDI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그럼 한번 해보자. 타당성 조사한 결과 그 경제성이 높은 걸. 요새는 BC가 1 이상이면 높다고 합니다. 보통 0.6 정도만 되면 거기다가 또 다른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투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상당히 높은 BC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뭐 4점 얼마까지 나왔는데 그런 거를 보면 네. 나는 흑산공항 설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고 네. 신안군에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2008년부터 쭉 추진해왔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흑산공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숙성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심의를 앞둔 입장을 한번 가볍게 들어보자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찬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게 뜨거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그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생각해 달라. 그리고 그 기본권의 내용을 이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공항이 됐든 배가 됐든 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필요성 주장을 계속 이어가 보신다면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흑산은 1년에 50일 동안 배가 못 다닙니다. 그것도 11월 10일부터서 3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50일 동안 자기 집 못 가게 1년에 한다면 정부 무너졌을 겁니다. 감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섬에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를 감내하라고 강요했고 아무도 그것에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끼어서 또 파도가 심하게 불어서 배가 못 가는 그 다음 날에는 파도가 좀 잔잔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도가 높아서 3번, 4번 다니는 흑산도 배편이 2배, 1편으로 줄어진까지 합치면 1년에 110일을 못 갑니다. 3분의 1을 못 갑니다. 만일 우리 대표님께서 가족을 만나러 가고 집에 가고 하는데 1년에 3분의 1을 교통편이 못 간다 하면 감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흑산공항 문제는 흑산 지역 주민들의 관광을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도 모든 섬을 비행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높은 환경 가치를 갖고 있는 일본의 모든 섬에 비행기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흑산 주민들이 지금 제일 비금 도초까지는 그래도 먼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결항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흑산은 먼 바다이기 때문에 지금 태풍 결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중심권에 지금 있는 것이 흑산도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재해의 중심권 그리고 기상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꼭 다양한 교통편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경제성이 낮고 투자 가치가 좀 높은 그리고 또 여기서 만일 정부가
지금 지금부터 1945년에 해갖고 지금까지는 70몇 년 됐는데 그때부터 목포에서부터 흑산까지 다리 놔줬으면 3정원이 됐든 4정원이 됐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리를 놨었으면 누가 공항 만들어주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정부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다리 놓으면 좋죠. 지하 터널이면 더 좋죠. 제일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소형 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승준 대표님 계속 이제 찬성 논리를 아니 반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이동권 그 보장은 그리고 섬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흑산 공항 건설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뭐 세계적으로 모든 섬에는 다 공항이 있다. 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죠. 흑산 같은 작은 섬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란 말입니다.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섬에 공항으로서 공항 것을 더더군다나 1160m 짧은 활주로 위험성이 엄청나게 큰 공항을 건설해서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50인승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인승 그 프로펠러 비행기는요. 배가 못 뜨면은 비행기 자체도 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흑산도 같이 기후가 변화무쌍한 그 지역은 더 그렇죠. 오히려 배는 뜨는데 비행기는 못 뜰 확률이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구하시고 말씀을 이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흑산 주민의 또 신안 섬 주민의 그 이동권 보장 자체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이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차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환경성과 안전성 이게 결코 이제 훼손돼서는 안 되고 이동권 자체도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쟁점에 좀 들어가 봐서 지금 아까 그 BC가 지금 계속 4.3까지 최초에는 나왔다가 지금 1.47까지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사업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또 환경단체에서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 신안군이라든가 추진 측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럼 없다는 이유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국토부가 자료를 3번이나 변경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때 19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4.3으로 나왔어요. 네. 2017년 7월 보완 자료에서는 2.6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2018년 2월에는 다시 보완을 했는데 중간가치 2.12로 정리를 한 것이죠. 이 수치 자체는 지금 2018년 2월 달 보완 자료에서 나타난 여객선 결항률 20%에서 11.4%로 조정을 했거든요. 이 수치 자체도 반영하지 않는 자료고요. 그랬더니 1.9까지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듯이 무안공항에 여수공항에 국토부가 예측한 예. 이 이용객 자료, 예측 자료. 예측 자료. 이것은 사업성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들이 40회 일일 40회 운항에 대한 승객 이제 여객 이용객 수 추정 이런 부분들은 여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26배 차이가 났어요. 무안은 26배 차이가 났어요. 네. 예측 수치가 219만 명을 예측을 했는데 4만 4천 명, 이제 9만 6천 명 왔습니다. 이것이 국토부 예측 자료입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수 공항 이 확장 공사를 할 적에 152만 명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61만 명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흑산공항도 똑같은 것이라 여기죠. 그리고 우리 소형공항, 우리 국내 소형공항 중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된 공항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랬기 때문에 네. 이 타당성 조사 자체가 믿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2017년 보완 자료에서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손실에 대한 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때는 연간 5,010만 원으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2018년 보완 자료에서는 그것이
120배가 뛰어가지고 604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해보면 1,044억 원이 나와요. 네. 이런 자료를 국토부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알겠습니다. 타당성 없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요? 그리고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지금 BC가 뭐 4.3에서 뭐 2점 얼마까지 나는데 BC가 원래 0.6 이상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울릉도 예산이 우리 울릉공항을 만드는 예산이 신안군의 흑산도에 만든 공항의 3배 정도 많습니다. 거기는 1을 못 넘었습니다. 6천억 할 때 1을 못 넘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겨우 1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0.4, 0.6, 0.8 계속 수정 보완 해가지고 그렇게 통과됐던 걸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이 넘는 사업은 드뭅니다. 한번 여러분들 조사해 보십시오. KDI에서 BC 분석을 해가지고 1이 넘은 사업은 많지 않고 지금 우리 천사대교도 6천억짜리 공사인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BC가 낮게 나와서 DJ 대통령께서도 해주고 싶어도 안 됐던 그런 것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0.6 이상 나오면 그것은 BC가 잘 나와요. 1점 얼마 나왔던 것은 엄청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본의 공항에 그 오키나와에 있는 게라마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1,700명 삽니다. 연간 이용객이 430명이 하루에 2명 타고 다닙니다. 일본이 경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섬에 공항을 만들고 또 1,700명만 사는데 흑산은 약 10,000명권이 살고 있어요. 비금 도초까지 합치면 12,000명이 살고 있는 곳이고 섬 규모도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다른 나라 일본에 비하면. 그런데 일본은 모든 섬에 비행장을 다 만들고 그것도 최저 짧은 비행장은 800m짜리도 있습니다. 800m짜리가 몇 개냐? 9개입니다. 그리고 1000m짜리가 1개입니다. 흑산공항과 동일한 1200m짜리가 5개입니다. 이렇게 15개가 있고 지금까지 그 많은 섬 공항에 다니면서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오키나와는 더 먼 원해에 있습니다. 더 먼 바다에 있습니다. 사고 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여수공항이나 모항공항 문제는 투자 대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800억 조그만 다리 하나 놓는 투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산에 연간 22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50인승으로 해갖고는 그 중에서 약 적은 숫자들이 타고 다닌 걸로 해도 BC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교통부에서 난 자료가 아니고 KDI가 1차 BC 분석을 했을 때 4.3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직원들도 KDI가 어떤 기관입니까? 돈을 퍼주는 기관입니까? 돈을 안 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BC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 자료 같은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행태 그리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그런 기본 원칙에서 출발한 걸로 보면 높은 BC다. 그리고 1이 넘으면 국내 사업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안전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일본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내가 알고 있기로도 환경부에 있는 직원들도 일본의 공항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몇 미터짜리를 갖고 있는 공항이 몇 개나 있는지, 공항 개수는 어디가 있는지, 또 섬마다 공항이 있는지, 환경성이 높은 섬에 공항이 있는 것인 이 게라마 공항이 세계적으로 또 일본의 많은 조류들이 지나가는 조류의 중간 기착지기 된 거기도 산 중턱을 깎아서 800m 공항을 만들었던 사례를 보면 안전성에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반론 있으시면 지금 잠깐 짧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 안정성이나 경제성을 우리 환경단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본연의 그 일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환경 때문에 무슨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은 바로 따로 대안은 있느냐, 다른 방면은 왜 이 얘기를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안정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경제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군수님 말씀에 뭐 BC 1,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중요하죠. 0.6이 됐건 0.8이 됐건 간에. 그런데 어떻게 국제경우가 불과 이 2, 3년 사이에 2배 이상 수치가 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믿게 한다면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이제- 안정성 또한 문제. 지금 똑같은 선택한 똑같은 기종, 50인승 프로펠러 그 기종에서 난 그 사고가요. 최근 10년간 9건의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올라가면 흑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198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1981년은 어떤 해였냐? 전두환 군사 독재 정부가 광주 민주화 사태를 1980년대에 일으키고 1981년도에는 호남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을 상태입니다. 그때 정부가 우리 해상국립공원을 무려 엄청나게 우리 신안군 지역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한마디로 이야기한 대로 DJ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못 시키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적인 또 군사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측면에서도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 하나도 듣지 않고 군사정부가 그것도 그 높은 가치의 환경의 가치를 두면서 지정을 했단 말입니까? 또 한 번 더 나가서 네. 자 울릉도가 지금 환경적인 가치에서 보면 흑산도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거기를 국립공원 지정하려고 2004년부터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흑산도를 보니까 국립공원 지정하는데 보니까 환경부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규제만 하는데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울릉도에 국립공원 지정 안 됩니다. 현재 지금 흑산도 이 공항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동의 없이는 절대로 국립공원 지정 못합니다. 앞으로 한 곳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사태를 한다면. 그럼 지금 박우량 군수께서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국립공원 지정된 과정이 주민들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지정이 돼 있고 환경성하고는 무관하게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신데요. 짧게 좀 반론해 주시죠. 전두환 정권에서 그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 정체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를 할 적에 저는 이제 뭐 평가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국토 그 개발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개발을 난개발을 막는 것 그것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쿠데타로 그이 네, 그건 밑주고는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죠. 것이죠. 예. 예. 국립공원 지형 또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천혜의 그 이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그 지역을 그렇게 군수님 말씀대로 무지막지하게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엄청난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인식하고 계신다면 정치권이나 정부나 우리 군수님이나 다른 방면에서 어떻게 소득보전을 해주고 어떻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건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답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런 또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가 7월달에 했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 환경 보완 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공항 건설에 동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전혀요. 이 지금 보완 대책으로 나온 것들은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거나 이 보완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금 철새 서식지, 대체 서식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체 서식지는 만들 수도 없어요. 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철새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대체 서식지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완 대책으로 이룬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을 봐서 알아요. 매립지로 매립지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네. 새들이 날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새들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음총을 쏩니다. 네. 흑사는 337종의 조류가 이동하는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하고 소형 비행기 운항하고 겹치는 그 이동 경로를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포획하거나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경단체는 이 흑산공항 같은 경우는 이 환경성의 대체나 보완이 불가능한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군수님이나 신안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 하면 지금 정말로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 환경단체나 환경부 직원들이 흑산도에 날씨 좋을 때만 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4월 달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겨울에 흑산도 오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당연히 가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흑산도에 그동안에 37년 동안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그동안엔 철새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새가 많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육지의 철새 서식들이 다 파괴됨으로써 철새들이 그쪽을 주 경유지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부가 환경단체에서 육지의 철새 서식지를 다 파괴해 놓고 철새가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으로 이동하는데 필수 경유지로 지금 신안군의 약 70%가 경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흑산에 경유하는 철새들은 군락으로 분집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 철새가 소형 철새고 또 그것들이 중간중간 섬들이 쭉 과거부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간에나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적은 소형 조그마한 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흑산도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거도부터 거기서 약 60km 떨어진 가기도부터서 만제도, 태도, 상태도, 중태도, 장도, 영산도를 거쳐서 쭉 이동을 해서 이제 시베리아로 이동을 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 경로 과정에서 얼마든지 철새 대체 서식지가 있고 지금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흑산의 진리천을 복원했는데 많은 철새들이 지금 철새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바닷물 먹은지 아십니까? 절대로 바닷물 안 먹습니다. 민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민물을 가둬 놓고 거기에 철새들이 먹는 조 같은 것을 만들어 두면 철새들이 그리 대폭 옵니다. 진리천을 복원하는데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지난 한 4년 동안 복원하면서 약 한 30억을 들여서 복원했는데 거기에 습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많은 철새들이 그리 이동해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 만든 뒤는 철새들이 왜 적게 모이는 곳이라고 하느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인근에. 그 민물이 있는 곳으로 거기까지는 3km, 4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진리, 그 다음에 예리, 그리고 그놈의 산놈에 그런 데만 다 있고 지금 상수도가 있는 그런 쪽에서만 다 철새들이 주로 그 서식하고 또 이동할 때 중간 경유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 들어와 있는 데는 한번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 계곡 하나 없고 또 습지 하나 없고 또 거기에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 서식지는 사실은 그동안 37년 동안 국립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흑산도가 철새 주류 도래지다, 경유지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들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런 관심 없었습니다. 연구센터만 하나 지어놓고 철새들이 어떻게 연구하냐는데 또 그것만 하더라도 또 놀란 것이 자 철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흑산에는 철새 연구센터가 2017년에 12명이었습니다. 2016년에 9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6명으로 줄었습니다. 철새가 중요하다 하면서 철새 연구센터 연구원은 다 줄이면서 이거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철새가 중요하다 하고 또 공항을 못 설게 하면 연구원을 12명에서 24명, 30명으로 만들어서 철새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 연구하는데 연구원은 계속 줄이면서 철새는 중요하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의 의견을 예, 참고할 따른 바 이야기가, 그 부분은-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대체 서식지가 존재할 수 있다. 도청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를 가능하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항시설법 제47조 6항에 보면은 조류 유인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건 7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더더군다나 새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도 큰 위험이 있다는 것들을 조리학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공항 옆에다가 대체 수식지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공항 옆에다 만드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 8km 반경 내에는 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지가 아니고 섬에 관한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공항에 네. 공항 시설의 반경 8km 내에는 조류 유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게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 대표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반적인 공항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흑산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그 철새들이 습지가 있는 곳, 민물이 흐르는 곳, 계곡 사이로 가서 다시 물을 먹고 다시 날아가고 휴식을 취하고 사료를 먹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일 중요한 데는 기존 거기 흑산공항이라고 하는 곳이 조그마한 섬이 아니고 큰 섬이고, 또 공항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서는 철새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저기는 아예 철새들이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또 편하게 먹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서 유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많은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좀 더 편하게 좀 쉴 수 있던 그런 공간을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철새가 이 그 흑산을 경유하는 것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요 지금 저 철새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흑산 신안이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안이 고향이에요. 신안 제가. 어디입니까? 신안 자은입니다. 제가. 자은입니까? 자은에서 오래 떠나서 잘 모르시겠. 자은은 아니요. 그래도 저는 목포에 오랫동안 가까우니까. 자은에 살았어요. 그래서 흑산은 제가 보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새의 중요 경유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공항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김포공항인 같은 데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도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해 봤지만 새들을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집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또 철새이기도 하고 텃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새들이 거기에 먹이가 번식돼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흑산하고는 여건이 다른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철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프로펠러 비행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접근하면 빨려 들어가요. 다 큰 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빨려 들어가지 않죠. 작은 것은 바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원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 6항에 보면은 8km, 반경 8km 이내에 조류 유인시설 설치할 수가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거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당연히 철새가 지나가는 곳이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아니라도 그 시행 규칙은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대안으로 내놓은 그 자체가 대체 서식지 조성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한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은 대체 서식지가 아니고, 아니 아까 대안으로 저기 막 그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아니 이게. 흑산공항에 예. 설치된 곳이 지금 그 얘기의 그 논점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공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항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 철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서식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최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군수께서는 지금 날아오는 철새들이 여기가 공항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흑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섬에도 충분한 이 대체 서식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고, 지금 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해놓고, 지금 일요포커스 흑산공항 건설 보류 쟁점,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두 분 패널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라는 걸 놓고, 향후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요포커스에서 언제든지 이 공간을 마련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다음 안건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흑산공항의 찬반을 떠나서, 자, 흑산공항을 건설하지 못하게 됐다, 내지는 흑산공항을 건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 주민의 이동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이제 저도 이 신안 자은에서 나왔고 자은에서 자라고 또 자은에서 실제로 그 직장에서 근무도 했었고 네. 이제 지금도 왕래를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선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흑산 공항 문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객선 대형화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여야 되죠. 그리고 결항률을 낮추고 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 비금도초 사이를 우유도 앞으로 지나가는 그 항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자도 남쪽으로 해서 그 도초도를 도는 그런 새로운 이 항로를 개설해서 대형 2,000톤급 이상으로 대형화한다면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항 뭐 지금 제일 얘기하는 것이 응급 환자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프면은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헬기 그 응급 환자 운송 이 체계 자체를 주민들의 실제 그 이수에 맞게 간편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군이나 해경이나 지자체나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흑산공항 찬성을 하고 계신 사단법인 섬연구소 강재윤 소장께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연간 1,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여객 이용객들이 있는데 이건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여객선은. 네. 지하철이나 버스나 철도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객선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하는 근거 자체가 없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이 대중 이 교통에 편입시켜야 되죠. 이것들이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SOC 자본의 이 총 투자액의 0.1%도 연안여객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공항이라는 전에서 이동권 문제를 얘기하고 섬에 사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진짜로 쟁점이 비껴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주신다면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입니다. 네. 여객선 공영제. 네. 그런데 이번 정책 과제에서 빠졌어요. 이거 빨리 되살려 가지고 공영제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섬 나들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이 대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항 건설보다는 여객선 공영제로 그렇죠. 해법을 풀어가자. 지금 당장 모든 네.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10만 8천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군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8년부터 제가 이제 흑산공항을 추진해서 2014년 12월 달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 다 통과하도록 했고 2011년도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에도 소형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13번이나 보도가 됐습니다. 환경부도 다 오케이, 다 판단 다 했습니다. 환경단체도 아무도 반대한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2013년 12월 달에 저희 신안군과 그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간에 토지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럼 2014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그때 통과시키면 이제 사업이 확정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협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그때도 혹산도의 식생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철새 이동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는데 왜 그때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다 언론에 보도가 수십 번 됐는데도 그때 환경단체, 그때 환경부가 모두가 동의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대안을 말씀하시려니까. 두 번째로 예. 이제 대안 이야기를 할게요. 예. 대형 여객선 예. 투입 좋지요. 좋죠. 대형 여객선.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누가 그것을 수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지금 아까 대표님께 말씀한 데 거리 돌게 되면 거리가 훨씬 멀어집니다. 다리를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거리가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여객선이라는 게 실시간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자,
배가 한 척 지어도 3,000톤급 이상이면 그건 100억, 200억 들어갑니다. 예. 그런 배를 1시간 간격으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그 반론을 예, 제가 반론 드리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2014년. 예.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반대했는데요.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4대강 사업 반대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눌려서 못한 거예요. 이 군수님 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밀어붙인 네네. 거예요. 아니 다음에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를 자주 공론회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맺은 말은 방금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해 주신 걸로 가름하기로 하겠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흑산공항 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다음 달 다시 열립니다. 회의 이전에 국립공원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토론회를 거치는 등 아주 분주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 포커스 토론에서 거론된 쟁점들이 한 번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목포 MBC는 앞으로도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대담과 토론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